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와 같다라고 했죠.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기 때문에 경금은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관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경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정화 간목도 같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진중에 있는 개수도 있고 일목도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이 아닌 저는 습토가 되죠.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토생금,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는 미토라든가 술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 지금 진토라든가 축토 등이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원령인 편인이, 습토인 편인이 나를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라든가 또는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성이 왕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금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 진월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다 보니 예를 들면 천간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토다금매, 토다매금, 그죠? 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린 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슬게 돼서 용도가 없게 되죠. 금은 땅속에서 캐내서 그 흙을 털어내고 경금으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되는데, 무토기토가 있거나 또는 지지로 토국을 형성, 진술중미, 토 등이 많게 되면 경금은 그 토로 인해서 생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먼저 간목을 얻어서 토가 많아서 토다매급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간목에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고, 다음으로 본론인 정화를 얻어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서 용도 쓰임이 있게 된다.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진월의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토가 많기 때문에 정화의 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 버리고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토다 매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없는 정화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목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이 이렇게 토를 억제시켜 주면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정화 등이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나 정화 간목을 쓸 때 간목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정하고 정임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역시나 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 정화가 보호가 되어야지만 경금을 등이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놓고 나머지 글자들 필요한 것들을 취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이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추해낼 수 있고,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가 어떠한 사주인지, 부귀할 사주인지 빈천한 사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죠. 어저께 경금은 양금이었고요. 오늘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월주에 있는 진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진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토의 특징은 어떻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양토, 음토도 있겠지만은 건토라고 하는 것과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간으로 건토는 무토가 되겠고, 지지로 건토는 미토와 술토가 건토가 됩니다. 그리고 습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인 기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지금 말했던 진토, 그 다음에 축토가 되죠. 그래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 할 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반드시 건토가 아니라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으니 음금이 양토를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신금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진토가 금을, 나를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생아자라고 하죠. 나를 생하는 것, 어머니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친으로 봤을 때도 나를 낳아준 생모가 있겠고,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진 않았지만은 나를 키워주신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정인을 생모라고 본다라고 하면 편인은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양모 등등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인이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니, 이거는 반드시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편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을 생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토, 진토, 기토처럼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데 정인인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못 생하죠. 편인인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토, 축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어떻게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죠. 정인이 되죠. 양대음, 음대양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금, 양토를 받기 때문에 편인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진월의 신금은 정인이 되고 정인격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또 진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아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 이 을계무 중에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는 편제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얘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음금이 음수를 보게 되면 식신 격이 될 수 있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데 만약에 을목 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수 중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계수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원령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양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인격이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월은 물론 계절은 봄이죠. 만춘이라고 해서 늦봄으로 보겠지만은 진술중묘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토왕절. 그래서 스토인 진토가 일간 신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신금이 왕하진 않더라도 약하지도 않다. 불약 사주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시킨다. 더럽힐 수 있고요. 또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토다 매금 또는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좀 꺼리게 된다.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후 매금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원령 자체에만 토가 있고 타 간지에 예를 들어서 토가 없다라고 하면 능히 이제 먼저 임수를 이렇게 시용해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원령의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서 신금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해서 이제 참 예비 방면 우리가 보험 든다고 하죠. 간목 같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줘서 이 토가 신금을 더럽히거나 신금을 매금하거나 또는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해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임수를 쓰고 나중에는 간목으로서 두 번째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월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연지를 보면 또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진토 두 개가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한다라고는 하지만은 무토가 신금을 매금해 버리기 때문에 이 토가 많은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일제세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해중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 갈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토가 많게 되면 수를 억압하게 되고 수를 매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책상 청소를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청소할 때. 근데 물이 더러워요. 그럼 그 더러운 물로 청소해봤자 어차피 광 안 나는 건 똑같습니다. 물이 깨끗해야지 신금을 도세주 갈 때도 광이 나고 티가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연간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해수, 진토 두 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하죠.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세력 있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역시나 간목의 힘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수가 있기 때문에 토다 목절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토가 더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진토가 두 개가 아무리 신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일간신금이 지지로 모논할 수 없다. 통근을 할 수 있다. 진토의 생존은 얻을 수 있지만 일간신금 자체가 통근을 하지 못한다. 일간신금 통근하려면 신유금이 있거나 또는 사화가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술토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통근할 수 있는데 신금이 가장 통근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신금 과 유금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좋고 사화는 장생처라 하더라도 이건 화이기 때문에 통근이 되더라도 좀 애매하고요. 축토 같은 경우에는 습토이면서 생을 받을 수 있고 통근될 수 있습니다만은 술토는 통근을 하지만 얘 술토는 건토죠. 그래서 가장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축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뭐 자수를 얻어서 수가 많아져서 목을 생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좀 좋게는 볼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토가 왕한 때 이 무토만 가지고도 좀 버거운데 다시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역시나 신금이 매금되고 자칫 간목도 뭐가 된다?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그러죠. 토다 목절도 될 수 있다. 이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시는 무술시가 되겠죠. 이거는 시지에도 술토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무술시의 무토는 무자시의 무토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되는 더 많이 생겨. 이거는 토다 목절에다 신금 매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엄마 말 들어야 될까요? 아빠 말 들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너무 자식을 감싸고 있는 것을 좀 통제시켜 줘야 된다. 이걸 그럼 뭐래? 용제 파인 재성으로서 인성을 좀 적절히 조절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또 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자꾸 자기 아들을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되고 빨리 장가 보내서 처하고 알콩달콩 살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무왕자세가 되고 재성이 용신인데 이 재성이 토를 능히 감당하기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간의 갈등, 고부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욕심이죠, 욕심.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문제지만은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내 스스로도 욕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가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것이 문제고, 기축시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는 이제 편인이라서 능히 신금을 생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역시나 토가 벌써 몇 개입니까? 토가 5개, 뭐 별이 5개도 아니고 토가 5개,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인목이 해수를 끌어당겨서 지지 육합을 이루게 됩니다. 인해 한 목을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인해 진진에 다 통근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 간목이 능히 이 무토 편인 정인 건토를 제거시킬 수 있게 되는 테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경금이 이 간목을 파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뭐 경금이 뿌리가 좀 약하니까 그래도 좀 덜하고 또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간목을 파는 힘이 좀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이 이 간목이기 때문에 용신을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친구하고 노느라고 내 와이프를 갖다가 멸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통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고 진진진의 임수도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상관 임수가 나쁘지 않아요.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무토와 임수를 파하는 것이 병이 되겠고, 무토가 신금을 토후 매금, 토다 매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나, 역시나 간목이 진진에 다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 간목을 용신으로 취용해서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면 신금도 매금되지 않고 임수도 탁해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지만,
일단은 지지에도 토가 3개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주에 화가 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쉬운 점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운이 임신, 계유, 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음습한데 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자를 태어났는데 이렇게 운으로 가게 되면 뭐 임술대운 진술충이 되니까 안 좋지만 역시나 화가 부족하게 되면 음습해지는 그런 패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를 얻었지만 사에 상충 빵 때려버리면 사화도 깨지고 모두 깨진다. 해수도 깨박살이 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토를 제할 때 이 갑목 2개가 얘를 제하면 역시나 삽 한자로 가지고 땅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삽 2자로 가지고 땅 파는 것이 훨씬 그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화가 있어서 이렇게 수운, 금수운 갔을 때도 조금은 조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 오화 하나 가지고 조금 조우가 필요할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무토가 이 갑목이 토를 제하고 병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나 갑목의 능력, 갑목의 이 기능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 통근은 진토의 생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통근이 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고 하면 요 신금을 보게 되면 신금이 통근할 수 있다. 일간도 왕하다. 그 다음에 요 갑목에서 토를 제할 수 있다. 금수로 갔을 때 조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그래도 한번 질러볼 수 있는 상신은 병신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진시도 나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가 부족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게 하죠? 물론 이제 세운에서 목화운이 오게 되면 그때 괜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원국이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행이 두루 원국이 있는 것이 좋다.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이걸 좋게 보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오행이 다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운까지 살펴봐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안목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자, 4월 17일 수요일 오늘 명식 중에서는 이렇게 신시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 임진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단점 말씀드렸죠.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